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꼭 타결지으라는 여당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광주가 아니어도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도 계속되었습니다. 극심한 불황의 한파 속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도 얼어붙었습니다. 기업과 단체 기부가 크게 줄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자 야 3당의 비난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다음 주 초쯤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고용절벽을 탈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왔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언제까지 광주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압박성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우 기자입니다. 추진 동력을 잃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민주당은 다시 한번 덜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도록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현대차와 노동계의 통큰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해결하고 이제 임단협 유예 조항만이 이견으로 남은 만큼 조속한 타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요구만으로 무산될 수 없는 매우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에선 광주가 안 될 경우 다른 지역 대안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결실을 맺길 기대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건데 그 중심에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됐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광주에도 계속 저희가 기대를 걸고 또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 절벽 속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키고 싶은 여당의 복잡한 속내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의중이 광주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내년도 예산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보면 분명해질 겁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와 한국광기술원 등 60여 개 기업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광주 지역 산업진흥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노동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버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노총도 청년과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광주형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광주에 공장을 신설한 대유 위니아와 HK에너지 두 기업에 대해서 25억 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 촉진과 조기 정착을 위한 것으로 해당 기업 두 곳은 광주에 각각 175억 원과 52억 원을 투자해 모두 316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 더 커집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요. 모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남공욱 기자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혼자 사는 77살 정순례 할머니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방을 덮이는데 하루 4장씩 들어가는 연탄이 좀 있으면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년처럼 봉사단체와 기업들이 연탄 창고를 두둑해 채워줬으면 좋으련만 도움의 손길이 끊긴다면 냉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부족하면 또 내가 조금 띄어뜨고 모지르면 내가 띄어서 떼야지. 몸을 주면 더 서러져. 정 할머니의 걱정은 그냥 기우가 아닙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올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적습니다. 성금을 접수한 지 보름 정도 지난 현재 광주 모금액은 4억 6천만 원. 목표 금액의 8%에 그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기록한 31%, 재작년 4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개인 차원의 기부액률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려운 경기 탓에 기업과 단체 후원이 크게 줄어든 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기부가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있어야 사실은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순이익이 없어서 기부를 못 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해서요. 광주는 지난 2012년 이래 6년 연속 목표 금액을 채워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작은 나눔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강진 남미륵산은 아시아 최대 크기의 청동불상으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이 절에서 어제 4만 포기가 넘는 김장 담극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비의 나눔의 현장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장을 담그는 탁자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손끝이 아를 정도의 매서운 한파에도 배추에 양념을 비비는 손들림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수확해 쪼개고 소금에 절인 배추가 4만 4천여 포기. 200여 명의 신자와 주민 자원봉사자가 꼬박 이틀 동안 비벼야 할 양입니다. 같이 봉사해서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께 나눠줄 수 있는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배추와 양념으로 담갔으며 모두 절과 신도들이 시주한 것입니다. 김장 김치는 어려운 이웃과 전국 소년 소녀 가정들에게 보낼 예정인데 올해로 3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 가장 애기들, 다문화 가정, 우리 주위의 노이들은 내가 한 종교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그래서 겨울이 더 추울 수밖에 없는 이웃들에게 한 포기의 김장 배추는 따뜻한 자비의 나눔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검찰이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어밀석 필리베세 회장과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무인가 투자 매매로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 정보를 퍼뜨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외주식 전문가로 알려진 엄 회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다음 주 초쯤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윤 시장 측근에 따르면 현재 네팔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시장은 귀국을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9일이나 10일쯤에는 귀국길에 올라 입국하겠다는 뜻을 측근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입국하는 대로 소환해서 여러 의혹을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소속 유치원 원장들이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에게 감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장 교육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들은 어제 장 교육감을 만나 감사 때문에 업무 차질이 크고 교사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며 감사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감사를 기존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부 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 야 3당이 적폐 동맹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광주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염원인 정치개혁보다 기득권 사수에 매달리는 민주당의 무책임과 후원무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비열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적폐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사직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이후 사후 활용은 오랜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최근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렸습니다. 그 의미와 과제를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2년 화려하게 개막됐던 여수 세계박람회. 박람회 이후 여수는 관광도시로 탈바꿈했지만 사후 활용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지난달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업 시행자의 지정, 변경 취소권을 재단으로 일원화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박람회법 개정으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에는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박람회장에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장을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계획에는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는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앞서 국제 컨벤션 건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컨벤센터가 우리 박람회장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유치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 주제에 맞는 사후 활용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박람회장이 반드시 박람회 정신과 박람회 주제에 알맞은 그런 시설이 꼭 들어와야 되겠다. 박람회법 개정으로 기대감이 커진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남해안 해양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관광성 외유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들의 국외 여행 규정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외여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 수를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줄여 의원들의 입김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 결과는 여행 계획서와 함께 시의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기로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떠난 헥터 노이시 선수가 SNS를 통해서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헥터 선수는 한국에 있는 동안 자신을 배려하고 환대해준 한국과 기아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야구 광팬들을 위해서 뛴 기억을 간직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팬들이 베푼 사랑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품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2018 광주 베이비 페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베이비 페어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참가해 예비 부모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교생 원거리 통학률이 높은 광산구에 위치한 비아중학교가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비아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최근 비아중학교를 오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5개 학급 신입생을 받아서 2023년까지 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겁니다. 성사를 위해서는 일부 학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중학생을 더 받아야 하는 인근 월계중학교 동의가 관건으로 보입니다.